여러분,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8월 28일 전세 대출 규제가 또 한 번 강화됐습니다. 이번엔 한국주택금융공사, 흔히 HF라고 부르는 곳에서 새로운 보증 심사 기준을 도입하면서 비아파트 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특히 빌라, 다세대, 다가구 집주인들은 오늘 밤 잠이 안 올 거예요. 왜냐, 이 규제가 단순히 숫자 몇 개 바꾸는 게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임차인, 임대인, 그리고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규제의 핵심부터 짚어봅시다. 공시가의 126% 룰.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기존에는 임차인의 신용이나 보증금 규모 위주로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에 이미 잡혀있는 선순위 채권, 즉 집주인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이나 기존 세입자가 걸어놓은 전세 보증금까지 다 따져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합계가 공시가의 126%를 넘으면 보증을 아예 거절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가가 3억인 빌라가 있다고 칩시다. 집주인이 이미 은행 대출로 1억 5천을 잡아놨어요. 내가 전세 3억을 주고 들어가고 싶다? 계산해보면 1억 5천 플러스 3억은 4억 5천이 되죠. 그런데 공시가 3억 곱하기 140%는 4억 2천. 여기서 다시 곱하기 90%는 3억 7,800만 원이 한도예요. 결국 4억 5천은 초과되니까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세입자는 들어가고 싶어도 대출이 안 돼서 못 들어갑니다. 시장이 딱 막혀버리는 거죠.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준비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전 같으면 대출 보증이 웬만하면 나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고 계약을 진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기존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이걸 다 합쳐서 직접 126% 룰로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공시가 곱하기 140% 곱하기 90%는 상한선. 이걸 넘어가면 보증이 거절됩니다. 문제는요, 빌라나 다세대는 시세 자체가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감정평가 금액 보면 시세의 60에서 70%밖에 안 돼요. 공시가는 그보다 더 낮죠. 그러니 계산 돌려보면 상한선이 너무 낮게 잡히고 결과적으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속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여러분, 계약할 때 이 집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계산해보고 기준을 넘는다면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려서 반전세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집을 찾는 거죠. 이번엔 임대인 입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주인들은 이미 한숨이 깊습니다. 지금까지는 허그 보증이 막힌 집주인들이 HF 보증으로 겨우 숨통을 틔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HF마저 막혔으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특히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때 신규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 돌려막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집주인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근저당 일부를 상환해서 선순위 채권을 줄이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야 신규 세입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벌써 이런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전세 안 된다, 그냥 월세로 돌리겠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돈도 없고 월세로 돌리기도 애매한 집주인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경매로 내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깡통전세 리스크입니다.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상황, 그게 현실화되면 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자, 이제 시장 전체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번 규제는 단순히 빌라 몇 채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사실상 신뢰를 잃고 있다는 거예요. 세입자는 불안해서 못 들어가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못 구하니 보증금 돌려막기도 못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첫째, 월세 급등입니다.
전세가 줄어드니 수요가 몰려서 월세 가격은 더 치솟을 겁니다. 둘째, 경매 물건 증가입니다. 자금난에 몰린 집주인들이 보증금 못 돌려주면 결국 경매로 넘어갑니다. 셋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정부가 왜 이런 규제를 내놓을까요? 단순히 집값만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입니다. 한국 가계부채 규모가 GDP 대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에요. 이걸 놔두면 나라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부터 조이는 거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스란히 충격을 떠안는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 확인, 126% 계산 필수입니다. 귀찮다 하다가는 보증금 날릴 수도 있어요. 임대인은 자금 여력이 있다면 근저당 줄이고 여력이 없다면 보증금 낮추고 월세로 돌리는 게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미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라면 경매 시장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왜냐? 앞으로 경매 물건이 늘어나면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번 HF 규제는 단순히 숫자 바뀐 게 아닙니다. 전세 제도의 기반을 흔드는 변화입니다. 앞으로 전세는 안전한 제도가 아니라 리스크가 큰 제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략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고 각자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두시길 바랍니다.